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FOMC가 있었죠. 네. 파월이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인 발언을 맞습니다. 하면서 상승했던 장이 막판에 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왔던 소식처럼 코스닥도 마이너스 3.7%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이제 시장 얘기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좀 부분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서서히 좀 완화 국면에 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예상했던 가이던스 수준에서 이제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항상 설 연휴 전에 약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 시총 2위인 이제 LG 엔솔이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이 또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수사가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2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좀 조정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악재 자체가 개별적인 기업들의 어떤 이슈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수급적인 교란 사태로 하락이 나와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과매도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몰캡 또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로 오히려 포트를 좀 이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분식 회계 관련된 또 이제 그 부분도 이어지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에 또 이제 또 어떤 그 김본수 의장의 세금 탈루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먹튀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국내 1월 시장의 어떤 개별 기업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약화됐고 또 수급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매도로 부르고 또 투매가 투매로 부르는 매도 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이제 미국의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설 연휴 이후에는 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또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또 스몰캡과 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매를 동참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포트 교체거나 아니면 중소형과 스몰캡 종목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지금 현재는 좀 홀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대부분의 업종이 네.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역주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마네트워크스가 5% 수익을 냈죠, 저희? 네, 일단 뭐 사마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어떤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도 이제 올해 신규 가입자가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와주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의 급락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어떤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봤을 때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유혈하고 그리고 대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K 컨텐츠 기업들의 어떤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 종목이 사마네트워크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손절가를 조금 상회한 조치를 좀 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1차, 2차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3,100원으로 조금 상회한 조치를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3,700원, 또 2차 목표가는 4,0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신 현대공업이요. 약 70원 차이로 목표가 터치를 아쉽게 못했어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또 그리고 현대차, 또 기아도 역대급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현대공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이 아까 3.7%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오늘 기아도 지금 시장 대비 좀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기업들 또 그리고 해외 판매 호조와 또 그리고 제너시스 고가 라인업의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섹터는 사실 올해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조정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사태도 올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판매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너시스, 현대차 그룹, 또 그리고 기아에 또 공급하고 있는 현대공업의 어떤 주가 상승 그리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6,200원 라인대 제시해드렸으니 6,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돌파 시에 8,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사실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님이 또 달릴까 말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성장 속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섹터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 사태가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들도 올해 최대 실적이 낼 수 있다.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유아 또 그리고 뭐 만도 이제 국내 4대 자동차 부품 업체도 올해 어떤 최대 실적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게 어떤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2025년까지 연간 14%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 사태가 이제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좀 급락에 나왔을 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 저희가 한 종목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차량용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해성 DS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회사를 오늘 들고 와주셨는데요. 해성 DS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짚으러 가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현재 1.16% 하락하고 있습니다. 5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패키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연속 최고 매출액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이제 파 증설 효과로 올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차량용 반도체 섹터 안에서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CES를 통해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격적인 M&A를 추진하겠다.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섹터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고, 네덜란드 이제 NXP라든지 또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온 등 차량용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시장과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어떤 인수에 힘입어서 국내 대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리드 프레임 EAF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아까 NXP와 인피니온이 꾸준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나 ST 마이크로에도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에게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글로벌 리드 프레임 업체를 인수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해성 DS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과 바탕으로 최근엔 또 신성장 동력으로 또 이제 그래핀 관련된 사업도 새롭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핀은 제가 꿈의 신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꿈의 신소재 또 이제 그래핀 관련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꾸준한 실적과 또 리드 프레임 관련
관련해서의 어떤 수주 물량은 앞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차량용 쇼티지 사태가 완화, 정상화 국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해성 DS의 어떤 수주 물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성 DS를 가져왔습니다. 네, 해상 DS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저희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또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 대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좀 의미 있는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하면서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시장 낙폭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46,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57,0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6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 이번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섹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좀 가장 강했던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로봇 관련 섹터 최근에도 들고 네, 와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관점일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럼 이 시점에서 로봇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마찬가지로 비보입니다. 비보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다시 뭐 로봇과 또 AI 이 부분은 뭐 현대차 그룹이나 LG 또 삼성에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 중심의 또 하락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로봇 관련 섹터의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반도체 중고장비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러셀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러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회사가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짚으러 가겠습니다. 러셀 현재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러셀 현재 12.21% 상승하고 있습니다. 4,595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러셀은 2006년도에 설립됐고요.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의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과 중고 장비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무인화 로봇이 한 17%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체 개발한 이제 무인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희제이 그룹의 지분 투자를 받았고요. SK 하이닉스나 현대차에도 300대 이상 지금 누적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누적 수주 잔고만 150억 정도를 돌파를 했고 지금 자회사의 어떤 이제 가치가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 섹터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줬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고 또 그리고 중고 장비 관련해서는 최근에 반도체 쇼티 사태가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중고 장비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의 어떤 중고 장비의 어떤 수주 물량 증가와 또 그리고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어떤 가치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네.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가격 목표가랑 네. 선절가도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12%, 13%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4,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종가상 4,3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4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라인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300원, 돌파 시에 5,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5,300원이고요. 손절가 4,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주식을 해야 될지까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매니저님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수급 공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MBA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시장 전략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밤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밤 10시에 김준호 매니저 만나뵐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